오늘 저희 주제가 뭐죠? 오늘 저희 주제는 메타 광고 로아스 200%에서 300% 정체기를 뚫어줄 3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오, 와, 이거 진짜 제목 너무 길다. 조금 길죠? 네, 근데 메타 광고가 사실 로아스 200, 300%면은 이거 그래도 좀 잘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좀 기준을 많이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200% 정도가 좀 괜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치고 올라가고 싶을 때는 어떤 거를 더 체크하면 좋을까? 좀 이런 걸로 인지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광고주분들이 처음에 광고를 시작하셨을 때는 로아스 200%, 300% 나오셨을 때 이 정도면 나왔지 하고 만족을 하시다가 뭔가 이제 점점 개선을 해보는데도 거기서 정체기가 생기고 더 이상 로아스가 높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정체 구간이란 건 왜 생기는 걸까요? 정체기 왜 생기지? 왜 정체기가 생길까요? 좀 큼직큼직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그런 정체기가 생기는 이유에는 정말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기법을 시도를 해봤는데도 뭔가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에서 좀 더 원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해결법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머신러닝 기반의 모수와 빈도를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답을 거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체기가 그럼 생길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모수나 아니면은 빈도에 영향이 있다. 네, 맞습니다. 영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일단 머신러닝 학습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된 시점에서 만약에 성과가 좀 계속 좋게 나온다면 잠시만요.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라이브를 하면 이제 댓글이 올라오잖아요. 말씀 짧아서 너무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 댓글에도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질문이 올라오는데 네. 지금 답변하기 전에 진짜 그 모수에 대한 개념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모수가 뭔가요? 안정실 셰프인가요? 라고 이제 해피해피님께서 되게 해피한 질문을 주셨는데 아이고 그 말을 먼저 하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모수가 뭔가요? 모수가 뭔가요? 모수는 일단 안성재 셰프는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잠재 고객이라고 할 수 잠재 있습니다. 고객. 네. 잠재 고객. 그쵸, 뭐 잠재 고객이라서 플러스 이제 우리 계정에 쌓인 고객이라고 말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계정 내에 쌓인 고객.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모수는 안선재 셰프님은 아닙니다. 근데 이 모수라는 게 어쨌든 저희가 광고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저희 광고에 있는 픽셀 안에 데이터가 쌓이겠죠? 데이터가 쌓인다. 이 데이터 중에서 그 고객의 수를 모수라고 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모수라는 게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픽셀로 치면 픽셀 안에 있는 모수인 거고 아니면은 뭐 잠재 고객 플러스 이제 우리 계정 내이니까 모수라는 게 광고를 돌리다 보면은 어쨌든 막 계속 고객 수인 거잖아요. 고객 수 모여진 고객 수? 네. 그쵸. 좀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여진 고객 수. 이게 픽셀로 치면은 이렇게고 이렇게 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은 이 모수와 빈도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게 어떤 말인지 조금 쉽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머신러닝 학습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을 때 잠깐 머신러닝 학습 이 기준이 있나요? 기준? 네, 이 네. 기준은 모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평균적인 기준으로는 7일 이내에 50건 이상의 전환이
일어났을 때 머신러닝 학습이 보통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50건 이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습이 혹시 안 되는 건지.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만약에 예산이 좀 많이 높거나 아니면 전환수가 좀 하루에 좀 폭발적으로 많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조금 있다면 좀 더 빨리 머신러닝 학습이 완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이 학습이 되는 거에 따라서 머신러닝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우리가 좀 예산을 빨리 태워가지고 전환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머신러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광고 팁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 좋네요. 그러면은 그 모수 안에서 이제 또 다시 빈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네네네. 이게 중간중간에 좀 쉽게 말씀을 해드려야지 네, 이제 아까처럼 뭐 모수가 뭐예요? 안성의 실무인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유연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좀 개념에 대해서 계속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뭘 봐야 되죠? 만약에 성과가 지속적으로 좋게 나온다면 정말 긍정적인 결과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현재 작용되고 있는 머신러닝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광고주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머신러닝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고 과하게 의존하는 데 좀 있습니다. 네. 근데 머신러닝이 초반에 설정된 타겟이랑 예산의 영향을 조금 받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초반에 예산의 양에 따라서도 머신러닝이 언제 완료가 될지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네. 예산이 적으면은 사실 예산이 적으니까 그 노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적을 거고 이제 적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환까지 이루어지는 게 확률적으로 더 낮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너무 적다 싶으면은 그 머신러닝 학습되기 위한 전환수가 충분하지 못할 이 가능성이 크긴 하겠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조금 같은 사람들한테 광고가 조금 반복 노출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빈도수가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신러닝 체크를 할 때 이제 같은 사람들에게 계속 광고가 노출되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노출되는지 체크를 해보자. 이 말인 건데 그럼 같은 사람들에게 계속 노출되는지에 대한 빈도를 어떻게 체크를 해요? 저희가 그 대시보드를 보면 거기에 빈도라는 란이 있는데요. 거기에 만약에 란? 2점대로 나타난다고 하면 같은 사람에게 2번 보여졌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라고 치면은 같은 사람에게 2번 보여졌다. 이런 느낌인 거구나. 네. 맞죠. 근데 확실히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2회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1에서 2회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한 3회 이상 이제 좀 지속되면은 이제 그게 조금씩 이게 좀 고급진 단어로 피로도 맞습니다. 이런 게 좀 쌓이는 것 같긴 해요. 한 3회 이상 정도 쌓이면 그땐 피로도가 올라간 것 같다. 네. 피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해당 빈도수를 체크하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피로도가 막 쌓였다. 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빈도수 체크는 했어요. 우리가 머신러닝이 좀 잘 되고 있었었는데 조금 더 잘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빈도수를 체크를 해봤는데 빈도수가 어느 정도 조금 쌓인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이제 또 해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타겟을 너무 제한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열어주고 그리고 빈도가 과도하게 올라가면 확정 신호로 판단해서 액션을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거는 또 어떤 말인지 조금 더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또 마침 질문이 왔어요. 네. 그럼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현님? 네. 그럼 평균적으로 빈도 몇부터 소재를 바꿔야 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2까지는
조금 평균적인 수치라고 보는데 3회 이상 정도 쌓이면 네 그때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명쾌한 대답이네요. 근데 뭐 사실 뭐 계정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좀 자세한 거는 어쨌든 저희가 직접으로 운영하면서 사실 빈도수가 높아도 뭐 재구매가 잘 일어난다고 하면은 또 잘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계정에 따라서 더 디테일한 거는 확인을 해줄 수 있지만 보통적으로 이제 새로운 잠재 고객을 찾는다 한다고 하면은 한 1에서 2 정도 되고 3 이상이 되면은 그때는 좀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해결 방안을 말씀을 해주셨을 때 타겟을 제한하지 않고 열어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게 좀 어떤 말씀인지 쉽게 말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일단 무슨 말이야? 네. 타겟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그 광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 지표가 타겟이 좁다거나 넓다거나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저희가 세팅을 하면은 이제 뭐 잠재 고객 관심사나 아니면 연령이나 이런 걸 체크를 하다 보면은 오른쪽 하단에 모수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네. 그 모수에 있는 타겟이 어느 정도 좀 숫자가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확인했을 때 만약에 모수가 막 되게 적어요. 뭐 한 10만, 50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타겟을 좀 늘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연령수를 좀 늘려본다든지 아니면 걸어두었던 관심사를 좀 다양하게 체크를 해본다든지 혹은 뭐 여성이나 남성에게만 조금 그게 오픈되어 있었다면 다른 연령이랑 다른 성별로도 조금 오픈을 해본다든지 네 이런 방식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좀 제안했던 거를 풀어주자. 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아,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러프하게 다른 애들까지 우리 머신러닝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네. 유도를 해주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빈도가 과하게 올라가면 확장 신호로 판단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 확장 신호가 뭘까요? 확장 신호? 네, 이 확장 신호가 방금 말했던 타겟을 풀어주는 그래서 머신러닝이 좀 더 확장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네 그런 신호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네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확장 신호가 야 이제 너네 타겟 좀 고였으니까 네, 조금 더 우리 다른 잠재 고객을 찾아가서 우리 좀 전화하는 수를 조금 더 늘려보자라는 네. 길잡이를 살짝 더 해주자라는 네. 말인 거죠? 와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해주신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정체가 생겼을 때 모수랑 빈도의 영향이 있는데 네. 이 모수의 빈도를 이 체크를 해가지고 한 3회 정도 이상 쌓이거나 이럴 때 피로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제 타겟을 제한하지 않고 열어주는 게 이제 첫 번째 해결 방안이라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와, 너무 깔끔하다. 네. 그럼 또 다른 또 팁이 있나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네. 맞춤 타겟 플러스 유사 타겟 확장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또 이제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네네. 아니 맞춤 타겟이랑 유사 타겟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뭔가요 이게? 확장 구조 만들기. 자 맞춤 타겟이 뭐죠? 네, 일단 맞춤 타겟은 사이트 상호작용 이력이 있는 사용자 기반으로 리타겟팅을 하는 시스템이 맞춤 타겟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 네, 맞습니다. 우리 사이트에서 장바구니를 담은 사람, 막 이런 정도의 행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쉽게 말해서 예시를 들면은 장바구니 담은 사람, 막 웹사이트 방문한 사람, 네. 막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오지 않고도 맞춤 타겟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메타네이는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로 그 뭐 우리 인스타 뭐 프로필 클릭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클릭 등등등. 아니면 뭐 컨텐츠 조회한 사람 이런 것들도 다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맞춤 타겟은 어쨌든 우리가 내보낸 광고로 인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타겟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편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 그러면 유사 타겟은 뭔가요, 유사 타겟? 네, 유사 타겟은 맞춤 타겟을 기반으로 맞춤 타겟팅이 된 사용자들 중 그 사람과 비슷한 신규 유저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런 거네요. 유사 타겟은 맞춤 타겟을 기반으로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것도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만만하게 식품이니까 우리 의식주는 또 항상 있으니까 식품이라고 네. 치면은 우리가 우리 사이트에 예시가 이제 맞춤 타겟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예시 한번 들어주세요. 예시를 들어서 네. 만약에 식품인데 그게 닭가슴살이다 라고 친다면 맞춤 타겟을 만약에 뭐참 장바구니에 그 닭가슴살을 담은 사람 이 맞춤 타겟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맞춤 타겟이 그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헬스장을 자주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운동을 좋아하고 헬스장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장바구니에 담지 않았더라도 그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광고가 도달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건데 이제 유사 타겟은 이거네요. 그 확장된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저는 되게 광고가 재밌는 게 저도 관심사가 진짜 많거든요. 아, 네. 저는 막 고양이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하고 뭐 운동도 좋아하고 헬스도 좋아하고 닭가슴살도 좋아하지만 그치만 뭐 그냥 진짜 맛있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도 인스타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사실 메타가 인스타에 노출되는 광고잖아요. 네. 근데 알고리즘이 진짜 좀 무서운 게 우리가 한번 뭔가를 보고 나면은 갑자기 그 알고리즘이 그걸로 막 바뀌고 뭐 이런 게 되게 심하게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는 와, 얘 진짜 내 알고리즘 되게 날 잘 반영한다 이런 것 때문에 네. 소름 많이 끼치긴 하거든요.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메타 내에서 그렇게 광고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닭가슴살을 담은 거는 뭔가 살 빼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걸 수도 있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메타 시스템 내에서는 저의 행동 패턴을 다 분석해내는 그 빅데이터가 있을 테니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알아서 좀 추천을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런 게 좀 다 같이 뜰 수가 있다라는 걸로 인지를 하면은 좀 쉬운 예시가 되려고요.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제 제가 그런 말도 봤거든요. 막 이제는 뭐 우리 친구들보다 우리의 핸드폰이나 이런 AI가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AI가 나를 더 잘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계속 뭔가 핸드폰으로 보고 시청하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모든 그 데이터들이 여기에 다 픽셀이나 이런 거에 다 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메타 시스템 같은 데에서는 효율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매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여기서 또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은 뭐 맞춤 타깃이랑 유사 타깃 확장 구조를 만든다고 해주셨는데 사실 네네. 지금은 개념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또 이거를 확장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광고주 분들 중에서 그런 로아스 정체기가 있는 분들은 일단 맞춤 타겟은 사실 굉장히 기본이자 필수 전략이기 때문에 많은 광고주 분들이 이미 세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데 문제는 맞춤 타겟만 설정하게 된다면 확장이 거기서 멈추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맞춤 타깃만 하면 확장이 멈춘다. 네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타깃하는 방법. 맞춤 타깃만 확장이 멈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까 설명한 유사 타겟인데요. 네, 왜냐면 리타겟팅, 즉 맞춤 타겟은 이미 관심이 있는 사람만 반복 공략하는 구조여가지고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는데요. 유사 타겟을 같이 설정해주게 된다면 회수를 회수? 아닙니다. 리타겟팅에서 했던 회수 전략
플러스로 확장 전략까지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함께 운영하면 이제 로아스가 이제 정체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나가기 때문에 신규 전환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더 열리게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좀 쉬운 예로 할 수가 있나요? 유사 타겟을, 그러니까 맞춤 타겟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 유사 타겟을 같이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그 리타겟이랑 어쩌고저쩌고 하신 말씀이 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네네. 네,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일단 쉽게 말하면 제가 계속 말한 이 리타겟팅은 보통 맞춤 타겟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네, 맞춤 타겟, 즉 리타겟팅은 이미 한 번 사이트에 상호작용을 한 사람들에게 다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좀 정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이트에 상호작용을 하지 않은 타겟층에게도 좀 더 확장을 하면 정체되었던 로아스가 조금 뚫리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저희의 광고를 보여주고 새로운 사람들 중에 조금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확장적으로 도달을 하게 되면서 더 신규 구매자들, 신규 전환자들을 좀 더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명쾌하게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아까 저희가 첫 번째 해결했던 그 연령수나 관심사를 조금 더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이 맞춤 타겟만 했던 것들을 유사 타겟이나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더 늘리거나 하는 모든 이 방법이 신규 잠재 고객을 조금 더 찾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거는 이미 이 머신러닝이 있는 애들은 고여 있는 게 있으니 이걸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지만 우리한테 관심이 있을 만한 아이들을 찾아가는 거를 더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너무 많게하다. 그럼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는 지면별로 성과를 분석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지면별 성과를 분석한다. 이게 어떤 말인가요? 일단 메타 광고는 정말 다양한 지면이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스레드 이렇게 좀 많은 지면에 노출할 수 있는 게 메타 광고의 장점인데요. 근데 이게 장점이자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죠? 왜? 왜냐면 전략 없이 모든 지면에 동일한 소재의 광고를 똑같이 뿌려버리면 어떤 지면은 잘 나오고 어떤 지면은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비효율 지면에도 계속해서 그 광고가 노출이 된다면 예산이 계속 소모가 된다는 점인데요. 네. 그래서 꼭 해야 될 작업이 이제 지면별로 성과를 분해해서 분석해보는 작업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면별로 성과를 어떻게 분석을 하나요? 어떻게? 네, 그 메타 광고 관리자에서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스레드 그리고 메시지에는 각각 지면별로 성과나 효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즉 데이터로 효율을 체크한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노출이 어느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클릭이나 아니면 전환이 떨어지는 것들은 그냥 아예 그냥 빼버리고 세팅을 하자. 네네. 이런 느낌인가요? 확실히 이게 처음 세팅을 하다 보면은 이 노출할 수 있는 지면을 체크하는 것도 살짝은 숨겨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네. 광고주분들이 혼자 세팅하시거나 그러시면은 다 모든 지면을 켜놓고 하시는 경우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처음부터 인스타나 페이스북만 가지고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 게 어디서 잘 나올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뭐 다 이렇게 해본 다음에 좀 지면이 잘 나오는 데가 있으면은 그런 데만 좀 켜놓으면서 집중 공략을 하자라는 맞습니다. 얘기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리소스가 조금 한정이 되어 있다면 잘 되는 곳에 집중을 하고 안 되는 지면을 꺼버리는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도 좋고 만약에 리소스가 충분하시다면 성과가 안 나오는 지면에 소재를 계속 바꿔본다던가 아니면 그 시간대를 조금 다르게 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리소스가 부족하면 그냥 꺼버린다.
네, 선택과 집중. 꺼버린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다. 그리고 리소스가 좀 있다 하면은 그냥 효율 안 나오는 걸 개선을 한다. 네. 여기서 진짜 좀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마케터로서 광고를 집행을 하다 보면은 지표들이 막 있잖아요. 네. 뭐 광고를 한번 집행하면 클릭을 일단 사람들이 할 거고, 그리고 이 클릭을 해서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막 여러 가지 탐색도 하고 장바구니도 담고 결제도 시작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구매까지 하는 그런 여정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저희가 대시보드 상에서는 사실 뭐 클릭을 하는 거나 뭐 노출, 클릭, 뭐 구매 이런 정도만, 장바구니 구매 이런 정도만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클릭이 나오고 어느 정도 구매나 어느 정도 로아스가 나와야지 좋은 지표다라는 그런 마케터님만의 또 기준이 있나요 혹시? 내가 어느 정도로 뭐 클릭률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뭐 아니면은 뭐 장바구니 담기 비율은 이 정도가 나와야 되고, 구매 전환까지는 몇 퍼센트가 나와야 되는지 이런 본인만의 기준도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표라기보다는 저는 해당 브랜드에 좀 더 맞춤으로 생각을 한다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뭔가 확실하게 막 로아스가 100%다, 네. 300%다 이렇다고 좋은 게 아니라 네. 뭔가 브랜드가 취급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취급하시는 제품이 조금 가격대가 낮거나 아니면 좀 더 외형이나 그런 보여지는 것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클릭률이 조금 높지만 장바구니나 구매를 좀 더 덜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거나 아니면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좀 고가격 제품이어가지고 로아스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거나 이런 각각의 좀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품의 특징을 먼저 저는 분석을 해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좀 지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 게, 저도 물건을 살 때 보면은 좀 비싼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겟팅 당해서 한두 번 봤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사지는 못하잖아요. 네. 어떻게 그걸 우리가 바로 삽니까?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나서 이게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구매를까지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뭔가 저가녀 제품과 고가녀 제품도 전략이 좀 되게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네. 그럼 메타에서는 조금 더 그 광고를 하기에 유리한 그 제품군이 그럼 한 저가녀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미지 위주의 광고들이 많은 편이고 그래서 좀 충동 구매를 일으켜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 좀 예쁘거나 그런 보여지는 모습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제품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편이 많고요. 특히나 충동 구매를 좀 많이 일으켜야 하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좀 저가녀의 금액이 낮은 제품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이다. 지금 또 질문이 왔어요. 와, 오늘 그 질문이 꽤 핫한데요? 한번 질문 읽어주실래요? 마지막 네. 재미있는 설문 결과님이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 네. 질문 한번 읽어주세요. 소재를 새로 넣고 어느 정도 지나야 최적화 효율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재를 새로 넣고 어느 정도 지나야지 이게 효율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 있냐? 자, 질문이 왔습니다. 소재의 판단을 하는 거에 어떻게 하냐를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소재가 좋다 나쁘다 판단 근거, 이건 뭘까요? 저는 일단 소재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클릭률을 제일 좀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소재가 매력적이면 본 사람 수 대비 클릭량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재는 일단 클릭률 체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확실히 클릭률이 좋지 않으면은 또 근데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메타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클릭률이 되게 안 좋은 애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안 좋은 애들이 또 노출도 점점 가면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메타 시스템 안에서도 메타도 광고하는 매체사들이 다 이제 광고주들의 성과가 좋아야지 계속해서 우리의 광고 매체를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얘네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뭔가 광고 소재를 딱 노출을 했는데 얘네가 클릭률이 좀 안 좋아. 그러면은 이제 클릭률도 안 좋고 전환도 안 일어나. 네. 그러면은 이 매체사 안에 있는 그 머신러닝이 얘는 광고 클릭률도 안 좋고 전환율까지 안 좋네? 그러면은 이 소재는 좀 노출을 덜 해야겠다. 라고 네. 하면서 그 노출의 기회까지 같이 뺏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그럴 때는 또 소재도 바로바로 바꿔주고 이러면서 하면은 테스트를 해보면은 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좋은 효율이랑 개선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소재가 좋다 나쁘다의 판단 근거는 클릭률로 체크를 하는 것이 좋다. 네. 그럼 클릭률이 어느 정도였을 때 좀 안 좋다라고 보시나요? 안 좋은 기준. 네. 안 좋은 기준은 뭘까?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야 한다.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군이나 네, 가격대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 적어도 1%는 네,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야 한다. 근데 이게 맞는 게 이게 좀 보통 잘 나오는 소재가 제가 봤었을 때도 한 5%면 잘 나오는 것 같거든요. 5%? 네. 5%면 잘 나옴. 근데 1%도 안 나오는 거는 사실 클릭도 안 되는 소재가 네.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거는 굉장히 낮은 확률이 될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수가 어느 정도 있었을 때 좀 그 1000명이 노출돼서 1%랑 10,000명이 노출돼서 1%는 또 굉장히 큰 차이도가 있는 것처럼 네. 이 클릭률 퍼센트가 높아야지 전환까지 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같이 높아지니까 네. 최소한 1%는 나와줘야지 이 소재가 조금은 뭐 제 값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재미있는 설문 결과님이 네.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한번 또 질문을 말씀해 주실래요? 네, 신규 소재를 한꺼번에 넣을 때 그룹의 신규 소재만 바꾸는 것이 좋을지, 기존 그룹의 기존 소재 플러스 신규 소재로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기존 걸면 기존 소재랑 신규로 해야 되는 거야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신규 소재를 한꺼번에 넣어야 돼. 근데 신규 소재만 바꿀까? 아니면은 기존 그룹에 있는 거를 기존 그룹 플러스 신규 소재로 할까? 라는 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거는 좀 테스트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좀 테스트 꽤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메타가 머신러닝이 워낙에 잘 되어 있으면은 사실 전 그 머신러닝을 역이용하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미 잘 된다. 봐봐요. 그 소재가 이미 잘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얘가 점점 효율이 떨어져. 네. 근데 머신러닝이 이미 이 소재에 잘 되고 있어. 머신러닝이 딱 이거잖아요. 머신러닝이 잘 되고 있는데 소재가 이미 그 효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상황에서 앞에 있는 모든 액션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떨어진다. 나는 타겟도 너무 타겟을 다 풀어놓고 네. 이제 모든 걸 다 해놨는데 머신러닝이 이제 점점점 이 소재에 대해서 조금씩 떨어진다 보면은 저는 이때 그냥 소재 가리를 하되 해당 소재에다가 세팅 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혹시? 네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해당 소재란을 그대로 두되 맞아요, 거기에 맞아요. 있는 이 알맹이만. 이미지나 네. 맞아요. 그런 것만 교체를 해주는 것이 이미 진행된 머신러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좀 테스트를 많이 해보니까 뭐 이 방법이 맞을 때도 있고 그 방법이 맞을 때도 있고 이거는 확실히
해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좀 머신러닝이 이미 잘 돼가고 있는 그 소재에서 이 소재에 대한 효율, 뭐 빈도수나 이런 영향 때문에 점점점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 소재는 놔두되 비슷한 맥락으로 다시 네. 제작을 해가지고 여기다 같이 집어넣으면은 다시 또 효율이 좀 상향되는 그런 경우도 네. 저는 보기는 해가지고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규 소재를 한꺼번에 넣는다고 했었을 때 기존 그룹에다 넣을 때도 전 있었었고, 그리고 네. 신규에다 아예 그룹을 새로 파가지고 넣을 때도 있었었는데, 이거는 예산이나 이런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사실 케바케인 상황인지라 이거는 좀 자세하게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저희한테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질문을 주셨는데, 재미있는 설문 결과님이 아주 적극적이에요. 너무 좋아요. 클릭률이 최소 1% 이상을 판단하는 네, 또 윗부분부터 물어봐 주시는 게, 예, 그거부터 한번 해주세요. 클릭률이 최소 1% 이상을 판단하는 날이 소재 올리고 며칠 후에 판단하는 게 좋을지요? 너무 빠른 판단은 실제 좋은 소재의 기회를 뺏는 건가 걱정이에요. 라고 주셨어요. 클릭률이 최소 1% 이상이 언제 판단하냐? 이거인 것 같은데요. 이상은? 시기를 물어보신 것 언제 같습니다. 판단하냐? 근데 이것도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진짜 계정 봐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1% 이상을 언제 판단하냐라고 하는 게 좀 질문의 의도가 이러신 것 같아요. 막 내가 여러 가지 소재를 세팅을 했는데 네. 이 소재가 기회도 못 받고 막 좀 이제 다른 애들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쏠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소재는 기회를, 그러니까 노출의 기회를 잘 못 받았으니까 1%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그 판단이 그게 조금 애매까리하다라는 느낌으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좀 이러지 않을까요? 그냥 기존에 있는 게 너무 이렇게 쏠리는 형상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라면은, 기존에 있는 게 그 쏠리면서 플러스 전환까지 잘 이루어진다면은 사실 저희는 어쨌든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광고를 돌리는 건데, 기존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쏠림으로 인해서 광고 결과까지 괜찮다고 하면은 그냥 뭐 꺼버리는 거죠. 안 나오는 건 꺼버리던지 놔두던지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기존에 있는 것들이랑 좀 균등하게 본다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1%도 안 되면은 바로 꺼버려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 계정이 어떻게 머신러닝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사실 예산이 적은데 엄청나게 많은 뭐 소재를 같이 세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10,000원을 주고 소재 10개를 세팅하는 거랑 10만 원을 주고 소재 10개를 세팅하는 거랑 네. 100만 원을 주고 소재 10개 세팅하는 거는 너무나 다른 결과값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1% 이상을 판단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좀 바로바로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뭔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그 같이 돌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상황을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저는 질문 주신 의도가 뭔가 소재를 되게 열심히 만드셔서 조금 소재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걸로 조금 느껴지는데요. 저도 실제로 광고주님 분들 중에 소재를 저는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만드신 소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조금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터다 보니까 데이터를 조금 중심으로 봐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매출도 더 많이 오르고 로아스도 많이 오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질문이 오셨는데, 클릭률이 4%인데 읽어주실래요? 네. 클릭률이 4%인데 구매 전환이 좋지 않으면 소재엔 일단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라는 주제. 자, 질문입니다. 이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이상한 거예요. 클릭률이 4%인데 구매 전환이 안 일어난다?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일단 이건 문제가 있어. 일단 이건 문제가 있다. 왜냐? 저희가 아무래도 후킹을 좀 잘을 해야지 사람들이 클릭을 하다 보니까 후킹만 너무 센 걸 수도 있어요. 후킹만 너무 세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구매나 장바구니나 이런 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탈을 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비자가 이커머스 기준 그 구매 퍼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구매 퍼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광고를 본 소비자가 어떻게 하죠? 우리? 일단 광고를 클릭해서 네, 랜딩 페이지로 들어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랜딩 페이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희망하게 된다면 장바구니에 넣게 되고 장바구니나 아니면 바로 구매까지. 네네. 근데 이 사이에 또 이제 이렇게만 딱 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쵸? 맞죠? 근데 이거잖아요. 클릭률 4%면은 이미 클릭을 해서 랜딩 페이지까지 왔어. 네. 아 그리고 또 이것도 봐야 돼요. 우리가 그 메타 광고를 하다 보면은 그 클릭률이 전체 클릭이 있고 랜딩 페이지 클릭이 있거든요. 이 전체 클릭이란 거는 뭐 우리가 인스타 프로필을 클릭을 하던지 아니면은 그 광고 내에서 뭔가를 클릭을 하던지 이런 것들이 다 전체 클릭에 잡히는 거고, 그리고 랜딩 페이지 클릭이라고 하는 거면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관심이 조금은 있으니까 더 알아보기 이런 거 한번 눌러보고 이런 클릭을 지금 말을 하는 건데, 이 클릭률 4%가 만약 전체 클릭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좀 다르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전체 클릭은 4%인데 랜딩 페이지 클릭이 막 1%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상하게 뭐 다른 데를 많이 눌리는 게 많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 클릭에 대한 기준을 먼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랜딩 페이지 클릭률인데 랜딩 페이지 클릭률이 4%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클릭률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 이탈하는 거잖아. 여기서. 네. 그렇죠? 여기서 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여기서 이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랜딩 페이지를 들어왔는데 이탈하는 이유가 뭘까요? 랜딩 페이지를 왔어. 페이지를 들어왔어. 근데 이탈해. 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정말 슬픈 상황인데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가격인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높지 않나?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소재에서는 프로모션을 굉장히 세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후킹적인 요소를 넣었는데 정작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넣어보니 프로모션이 너무 한정적으로 적용이 된다거나 그런 가격적으로 조금 소비자가 판단했을 때 이 가격은 조금 지금 사기에는 비싸다라고 판단이 들면 거기서 이탈이 주로 나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랜딩 페이지 들어왔는데 이탈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을 일단 저희가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3에서 5만 원 정도는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후킹도 조금 쉽고 네. 들어왔었을 때 엄청 많이 고민을 하고 지불을 하는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5만 원 정도가 넘어가면은 살짝 고민은 해야 돼. 네. 우리가 5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거면은 이제 보통 사람 기준, 막 되게 잘 버는 사람 이런 사람 말고 네네. 우린 보통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한 5만 원 정도 이상 되면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 뭐 후킹은 되게 잘 해가지고 뭐 이거 파격 할인 뭐 저거 했는데 막상 들어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더 높아버리면 사실 이탈하게 되죠. 어떻게 사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 사람이 이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알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비슷한 광고가 타겟팅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커피? 만약에 커피 원두를 판다고 한다. 근데 이 커피 원두가 타겟팅이 당해가지고 한번 엄청 할인율 막 90% 막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막상 보니까 90%된 가격이 6만 원이야. 사겠냐고. 네. 인지 부조 아닌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데도 봤더니 다른 데 타겟팅 됐었을 때는 비슷한 원두인데 뭐 한 3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다 하면은 사실 이 사람은 내가 비교할 수 있는 군들이 조금 몇 개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가격적에서 너무 높아버리면 사실 이탈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큰 포인트가 저도 여기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뭔가 프로모션이 불일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신뢰성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신뢰성. 우리가 가격이 비싸도 사실 구매는 다 하거든요. 필요하면 다 해요. 그쵸? 네. 가격이 비싸도 필요하면 하는데 신뢰성이 없다는 거는 뭔가 사회적 근거가 좀 불足을 한다든지 네. 뭐 예를 들어서 리뷰 같은 게 조금 덜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은 뭐 리뷰에 안 좋은 리뷰가 있는 건 아닌지 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판단을 하신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뭐 후킹은 잘하지만 이 랜딩 와가지고 구매까지가 지금 어려운 이유가 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고치면서 또 다시 보는 거죠. 네. 그쵸? 하나하나씩 고치면서 보는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잘 볼 수 있는 데이터적인 게 이제 GA 데이터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한 다음에 고쳐 나가면은 광고 성과는 확실하게 오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1시간을 했어요 벌써. 정말요? 시간이 정말 네, 빠르게 네. 가네요. 너무 빠르게 갔는데 정말 알짜배기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쭉 한번 얘기를 드리고 정리 한번 한 다음에 오늘 라이브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리 한번 해주실래요? 네. 오늘 말씀드렸던 게 그 주제가 그 메타 광고에서 효율을 조금 더 잘 낼 수 있는 혹은 정체기를 좀 뚫어줄 수 있는 3가지 체크리스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한 첫 번째가 모수와 빈도를 체크를 해보는 것이었고요. 일단 정체기가 많이 발생을 한다면 빈도수를 체크를 해서 빈도가 3 이상 좀 높게 나타난다 하면 그 모수를 조금 더 열어주는 그런 해결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맞춤 타겟뿐만 아니라 유사 타겟까지 확장 구조를 만들어서 조금 더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광고가 확장될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지면별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었는데요. 다양한 지면들 중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지면을 조금 제외하거나 아니면 다른 테스트를 더 추가적으로 진행해서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네요. 그리고 뭐 나머지 Q&A는 저희 다시 보기로 해서 보셔도 네. 친근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뭐 메타 광고를 진행을 하시거나 메타 광고를 진행하실 때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뭔가 좀 퍼포먼스적으로 더 개선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은 여기 밑에 계시는 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질문이 왔어요. 장바구니 리타게팅 소재는 프로모션 위주로 문구를 만드시나요? 이러는데 리타게팅을 하는 소재 자체는 프로모션이 있으면 당연히 좀 이점이 있는 것도 있죠. 왜냐면 우리 고객이 우리 거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니까. 근데 프로모션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본질적인 거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후킹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게 궁금하시다면은 저희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벌써 라이브 한 지 50분이 돼가지고 네. 이만 저희는 물러나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여기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그럼 지금까지 저는 문혜영 마케터 전유현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